오늘은 옐런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다 본 건 아닌데요. 확실하게 옐런이 추구하는 바가 오늘도 여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보좌관한테 진짜 들라고 시킨 거예요. 뒤에서. 이 내용이 이 의원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맹비난하는 누적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옐런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옐런이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인플레는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인플레가 잘 관리되는 중이다. 그리고 다른 의원은 이렇게도 공격을 해요. 지금 나라의 빚이 얼마고 이게 몇 년 뒤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너 그거 숫자 아냐? 그러니까 막 옐런이 막 숫자를 뒤적거리면서 막 찾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 의원은 계속 그걸로 공격을 하는데 옐런 이것도 받아칩니다. 그래봤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만 늘어난다. 스몰 인크리즈다. 왜냐? GDP도 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의원은 그 비율이 significant increase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옐런은 small increase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공방이 한참이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 뒤적거리는 것도 이 옐런이 그때 숫자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이 공방이 우리 국회처럼 치열하게 정말 자기 할 말만 하는 분위기, 서로 공감을 안 하죠. 서로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서로 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재무부의 옐런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진단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옐런이 봤을 때 지금 인플레도 큰 문제가 아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심각한 재정 적자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옐런은 보는 겁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현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면 올해 돈을 풀 명분이 없게 될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 사실 옐런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데요.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 노동비용 ECI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번 1분기 인건비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는데요. 이날 발표된 인건비 상승을 보면은 이 가장 광범위한 인건비 지표 중에 하나죠. 이 고용비용지수 ECI를 보면은 이번 분기 1.2로 올라갔다. 지난 4분기에 0.9 상승한 데 이어서 이 상승각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중 이코노미스트들은 ECI가 약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고 이 ECI는 또 근원 PC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물가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예상이 강해지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기간 동안 사실 고용시장의 강함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사율은 이렇게 주는 추세였단 말이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2.2%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높은 임금을 쫓아서 이직을 하는 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이고 또 이 얘기는 노동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좀 열기가 죽고 있다. 이런 얘기에 연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인건비 지표가 잡혀가다가 재상승하고 있다. 이건 확실히 뭔가 경제에 단순히 퇴사율로 잡히지 않는 노동시장발 인플레 요인이 뭔가 있다. 이런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구조적인 측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노동자들이 퇴사를 안 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걸 유지하고자 어떤 보상 패키지를 강화해서 혹은 이런 경향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져서 이직을 안 한 것이거나 왜냐면 회사는 한 명이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돈을 더 주고 단두를 좀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회사별로 너무 인플레가 심하니까 기업 전체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예 트렌드가 됐다. 누가 봐도 월급을 안 올려주면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회 전체가 인식을 했다. 이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물가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OMC는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데 왜냐면 금리는 변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100%로 동결이겠죠. 올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뜻이 정말 있다면은 사실은 어제 이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재무부는 지금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혹은 한 번 이상이라도 이 각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파월이 이번에 세게 얘기하기는 너무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기본값이 이미 금리 한 번이나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아예 시작 시점이 9월에서 12월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점 실종되는 거죠. 여기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파월이 얘기하는 건 결국
올해 금리나 기대감을 완전히 꺼트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중립적으로 얘기해봤자 어차피 시장 예상이 금리 인하 한 번으로, 그것도 12월로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파월이 더 매파적으로 얘기해서 그나마 있는 금리나 기대감마저 깨트릴 그럴 유인이 있을까?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이번 FOMC는 정확히 중립 아니면 약간의 시장 달래기 멘트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나 제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오늘 관련해서 의견 하나 가져왔는데, 맥커리 최신 의견 가져왔는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미미하다. 오히려 최근 데이터 보면 다음 금리 변화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이런 변화는 새로운 미국 달러 강세에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썼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실제로 될 가능성은 글쎄요, 지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화당 편을 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게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이죠. 시장 의견의 중위값 자체가 점점점 매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여튼 오늘 이런 의견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고, 빅스 지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FOMC 관련한 얘기는 저희 내일 특집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FOMC 특집 방송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괄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